자,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전반부는 미리 보는 승부주와 후반부에는 상한문 오늘 매매 현황 코멘트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가장 관심있게 볼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와는 이지스라는 종목이죠.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오늘 상장했던 페스카로도 크게 관심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두 가지의 계획을 잡고 해야 됩니다. 즉 신규 상장 성공할 경우, 신규 상장주 매매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로 생각해서 항시 2차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공부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주석을 간단하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스, 유지스펙 12호, 페스카로 세 종목 붙여 보겠습니다. 유지스펙 12호도 내일 같이 상장을 하니까 상장 종목이 두 종목이죠. 일단 두 종목을 놓고 이것은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아침에 흐름을 보고 감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스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지만 오늘 잠깐 올려주고 그대로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 하더라도 종가상 공모가 대비 74% 정도 올라온 상태로 마쳤습니다. 시간에 4.4% 빠져 있으니까 내일 시가에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를 회복하는 지점만 일단 타점을 잡아봅니다. 다음은 여기 바이젠셀, 오늘 모습도 나쁘진 않았죠. 내일 여세를 이어갈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죠. 시간에 1.0%, 내일 흔들림이 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보합 기준값을 잡고 합니다. 다음은 현대의약품과 삼성제약은 기술주로서 볼 텐데요. 기술주는 수급이 안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의약, 삼성제약도 1.6%, 그리고 현대의약도 3.6% 이렇게 두 종목이 시간에서는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목요일이라는 점입니다. 목요일은 모든 매매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형솔루텍, 에이프로젠. 제형솔루텍도 우리 자주 다뤘던 종목이죠. 새로운 흐름을 잡아주면서 이제 머리를 딱 짙게 세웠던 모습이 인상적이죠. 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오른 건 없습니다. 보합 기술과 잡고 달리는 호랑이 등에 한번 타볼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보죠. 에이프로젠은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웠는지 좀 더 욕심이 나는가 봐요. 시간에 4.7%를 올려놓았습니다. 시가 기준만 가지고 합니다. 보합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클로봇 NX. 클로봇은 요즘 로봇주들이 조금 침체된 와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친구예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물량 넣고 있는 것이 눈이 좀 띕니다. 보합 기준과 잡고 대응해 주시고, NX 얼마 전에 상가를 갔다가 꼬꾸라지고 있죠. 시간이 0.5%, 보합 기준과 잡고 1도주 형태로 단 한 번의 매매로 진행되는 것, 멍때도 손대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성산업, 이해타산을 넣어봅시다. 오늘 대성산업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양구석이 아침에 풀어졌잖아요. 점상에서 풀어진데 얘는 도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 동양고석이 이제는 내일 한 모레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마무리될 확률이 많은데 대성산업이 이제 나머지 수순을 밟아줄까, 그런 관점으로.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2.1%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 대성산업 흐름을 보고 대성산업의 흐름, 동양고석의 흐름을 역배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성산업으로 얼른 갈아탈 수 있도록 합니다. 로보티스 노타, 로보티죠. 어쨌든 외국인 쪽에서 1,700억이란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는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보합 기술과 잡고 같이 봅시다. 노타, 신규주 중에서 그나마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죽을 놈이 살아났거든요. 죽을 놈이 살아났는데 보합 기준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점이 눈에 뜨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모델 솔루션,
모델 솔루션, 큐라티스, 일동제약. 모델 솔루션도 요즘 가장 좀 관심을 받는 종목이죠. 역시 로봇 관련 주지 않습니까? 시간에 4.0% 좀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간을 보면 안 됩니다. 딱 시가 하나만 가지고 봐야 됩니다. 꼬리를 잠다지 그러지 마십시오. 큐라티스. 흐름은 나쁘진 않죠. 정배열로 잘 잡고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종목을 거래할 때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2.9% 올려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합과 시가를 잡고 대응을 해봅니다. 일동제약 오늘 한 9% 정도 올랐는데 오늘 16%까지 내갔다 내려왔거든요. 시간이 2.9%. 요즘에 기관하고 외국인은 조금씩 물량 담습니다. 보합과 이 종목은 보합과 시가 기준 두 종목 잡고 합니다. LNK 바이오 오늘 오름폭은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 내일이 치고 올라가 준다면 따라 붙어줘야 될 종목이거든요. 시간이 2.8% 좋습니다. 시가 기준만 가지고 대응을 해봅시다. 다음 아우토 크립토 오늘 원봉으로 빠졌죠. 아우토는. 그러면 내일은 양봉을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기다려 봅시다. 미리 시간에서는 2.5% 싸움을 걸어놨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안 냈습니다. 기관들은 이틀 동안 물량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보합과 시가 두 개 잡고 합시다. 다음은 셀로맥스 넥스트 칩입니다. 네오토 시즈메드텍. 셀로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윗꼬리를 잘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력들이 요즘 잘 갖고 놀고 있죠. 첫날에 그 상가까지 갖다 내려오고 그 다음날 20%까지 오늘이죠. 그래 놓고 또 시간이 1.8% 재미를 봤다는 뜻이겠죠. 내일 다시 이 갭을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칩입니다.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잠재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직구입니다. 단지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밟혀요. 시간에 1.2% 보합 기준과 잡고 합니다. 네오오토 오늘 10% 정도 종가상 맞추면서 흐름을 잘 잡아줬어요. 내일도 한 번 더 똑같은 이런 모양을 한 번 더 내줄 것인가. 시간 1.0% 보합 기준과 잡고 대응. 시즈메드텍 오늘 5.9%를 올려놨는데 외국인이 물량을 참 많이 넣고 있네요. 시간에서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보합 기준과 잡고 양봉 매매 추구합니다. 여기서 빠진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요. 파라텍시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시간에 8% 정도로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8% 정도로 올려놓았는데 150억 3자 배정인데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이런 스타일 정도, 즉 어떤 스타일 현재가 850원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정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줄이 보면 지금 이런 꼬라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우틱스입니다. 이 종목이.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일 파라텍스 코리아 한번 대응하실 분들은 딱 시가 기준까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목요일은 매매를 간결하게 해야 된다. 그 점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상한문 오늘 매매 해당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상한문 오늘 매매 현황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 히스토리는 따로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따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에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본인의 능력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 본인 스케일이 짧으면 종목을 간단하게 그리고 비중을 집중력 있게 실어서 한두 종목의 승부를 보고 짧게 마치는 것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또한 수익도 된다. 두 번째는 모르면 배워라. 제가 자꾸 전화를 하라고 했잖아요. 모르면. 그렇다고 밤늦게 주말에 막 전화하지 말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시간 많잖아요. 그때 전화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면 물어보고 그런 길을 열어놨잖아요. 물으면서 빨리 배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들을 그냥 스쳐서 지나가지 말고 혼자서 노트하고 복기하고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오늘 했던 매매를 다시 돌아보면서 자꾸 경험된 누적된 데이터를 경험치를 자꾸 자기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이 공부예요. 상훈의 코어 트레이딩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 점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동양고속은 오늘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준 친구이기도 한데 다들 공부를 잘 하시는 건 모르겠네요. 하나의 종목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가르쳐준 종목이기도 하죠. 자, 동양고속은 총 오늘까지 치면 꼭 4번의 매매인데 첫 번째 진행을 했을 때부터 보면 참 의미가 참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까지 가져올수록 이제 120%까지 나왔죠. 여기가 1번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꿀에 들어갔고 다시 또 상가 붙여가지고 또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까지 여기까지 가져오신 분들은 104%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챙김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요. 또 상가를 또 붙였죠. 수익을 24% 만것도 맞나요? 그분들도 다시 또 오늘 점상이었지 않습니까? 점상 62%까지 챙기게 되죠. 이 하나의 종목으로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잘 뽑을 수 있는가를 동양고속은 참 재밌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만 했어도 오늘 각자가 어떤 식으로 보유를 했던 간에 상당한 수익은 다 올렸겠죠. 그래 놓고도 오늘 점상에서 점상 풀어질 때 점상 물량이 많았습니다만은 풀어질 때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다시 설거지 쪽으로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2번의 매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42,000원 이제 타점을 잡았죠. 그러다 40,000원을 하나에 더 타점을 잡았습니다. 하단 트랙을 두고 보통 우리가 투태를 잡지 않습니까? 42,000원 같으면 이 지점이 되죠. 여기서 벌써 우리 한 3번 정도 할 수 있는 매매였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약간 그 호가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0.9% 올랐다고 잘 안 들어갔는 모양인데 여기는 이제 42,000까지 줬단 말이죠. 크게 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 수익을 주고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그 뒤에 타임이 어디입니까? 여기 40,000원 타임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한 9% 정도, 앞에는 6% 정도, 뒤에는 한 9% 정도. 이 2개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 수익은 나오겠죠. 최소 10에서 15% 나왔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시점. 그래봤자 이 폭은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4만원 깨고 내려가면 손대지 말라더라.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네? 그럼 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기준가를 돌파를 할 땐 들어간다. 상가까지 또 보유를 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또 17% 정도 수익률 되죠. 자, 동양고속 하나의 매매가 가르쳐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들의 트레이딩이 있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곰곰이 따져보면서 다시 경험치를 잘 정리를 해보시면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창렬했고 당신이 아파다 보고 좋아도 보고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동양고속 아직은 승부가 진행 중입니다. 수익률 다 좋았습니다. 정말. 다음은 바이젠셀입니다. 바이젠셀은 전일에 거래 정지가 됐다 오늘 거래가 재가됐는데 바이젠셀 상매매로 진행이 됐잖아요. 미리 보는 승부조에서 이 날짜에 바이젠셀이 나갔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좋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27%까지인가 아마 이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매매 수익으로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시가에서 조금 미끄러졌다가 살짝 부합을 살짝 깼다가 올라간 스타일이라 시가가 낮았거든요. 시가가 보통 5% 쪽에서 5% 내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합을 깨고 내려갈 때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한 5% 정도까지는 갭을 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폭을 좀 주는 것이 좋죠. 뭐 차라리 5% 먹느니 5% 손절을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자던 거죠. 그 바이젠셀은 오늘 27%까지 갔으니까 상매매로 봤을 때는 큰 연산을 갔으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면 해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챙겨야 된다. 그리고 데이도 오늘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색깔이 바뀌는 지점. 살짝 음봉을 1% 마이너스 1% 찍어주고 바로 치게 올라버렸죠. 그 뭐 상매매 수익이나 데이 수익이나 똑같아요. 둘 다 27% 나왔으니까 20%를 먹든 25%를 먹든 그건 여러분 뭐 나름이겠죠. 일단 바이젠셀은 약간의 반전을 오늘 준 종목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는 수익입니다. 오늘 성우전자도 바이젠셀과 같은 그런 개념의 흐름이었는데요. 시가 5% 뛰어가지고 보통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이 시가 5% 정도 출발하면 10개 종목이 한 8개 정도는 절반 이상은 밑으로 꺼집니다. 밑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주느냐 5% 먹고 치울 것이냐, 안 그러면 5% 손절폭 잡고 버틸 것이냐 결정을 내리는 거죠. 성우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오늘 마이너스 4점 몇 프로까지 갔었는 게 5%대까지 깨져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상승을 쫙 해가지고 바로 상가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5% 버틴 김에 30%는 수익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볼 때는 때로는 상매매 한 사람들은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약간의 5% 정도 손실폭이야 뭐 감내를 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워낙 상승을 하면 수익폭이 크니까요. 성우전자는 아침에 제가 좀 바이젠셀만 아니었으면 아마 성우전자를 공략을 했을 텐데 오늘 또 신기주도 있고 이래서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좀 놓쳤는데 같이 했으면 좀 더 좋은 수익이었을 텐데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바이젠셀을 하든 성우전자를 하든. 그래서 뭐 둘 다 수익은 다 좋았다. 성우전자도 상팀도 30% 그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데이팀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초가에 바로 공략을 시작한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시초가에서 바로 두들기자 한 종목인데 시초가 트레이딩 종목은 뭐 미래는 없죠. 시가 깨지만 하면 그대로 뭐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두 번을 매매했잖아요. 한 번 수익을 주고 내려오는 것을 다시 시가 근처까지 또 왔잖아요. 두 번을 매매해야 됐죠. 그래서 나노엔텍은 오늘 상당히 뭐 나쁜 수익은 아니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 번만 하시더라도 10% 이상 수익 충분히 나왔으니까 두 번 하신 분들은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나노엔텍 또 상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었는데 수익률이 딱 20% 찍어줬죠. 이 한 종목이 한 40% 이상 나온 거죠. 따져보면. 그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테라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우리가 다른 종목을 하다 보니까 어제 이놈이 시가 내에서 10%까지 상한가까지 갔는데 아침에 시가가 보합에 출발되었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죠. 실망 매물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을 아침에 하기에는 우리가 아침에 너무나 바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틈을 두고 보고 있었는데 거세 반등을 착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눌림을 주는 이 지역 쫓아가지는 않았잖아요. 쫓아가지는 않고 기다렸잖아요. 얼마?
17,000 기준가까지 딱 기다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한가까지 바로 갑니다. 오늘 대단했죠. 수익률은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을 놓쳐버리면 약간 포모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해야 될 걸 안 하면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승부를 그때는 과감하게 걸어야 되거든요. 즉 밑에 것에 너무 연연을 해버리면 저쪽에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거든요. 즉 이 시간에는 얘가 밑에 음봉이 놀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텐데 그걸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약간 이제 한가할 때 약간 흐름을 잡아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테레보도 상당히 20% 수익이면 깔끔한 수익이었습니다. 전일에 가져오신 분도 우리가 테레보는 어제 시가부터 지내고 가져오신 분도 있잖아요. 33% 수익 않고 오늘 팔았으면 6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뭐 20% 먹었으면 그 정도면 됐고요. 수익은 항상 감사한 겁니다. 그 외에 오늘 페스카로 37,000 기준가였죠. 이 시점에 한 번 딱 매매했습니까? 한 7, 8% 정도, 8%까지 못 갔죠. 7% 정도 수익을 주고 바로 내려온 것 같고, 제스택도 오늘 그래도 한 8%까지 못 주고 7% 정도 수익권 준 건데 7점 몇 % 정도 줘있죠. 그 두 종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오전 매매 2시간 매매죠. 우리는 2시간 매매하지 않습니까? 2시간 매매가 마무리가 끝이 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유 종목은 동양고속 다시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어갔으니까 또 봐야 되겠죠.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완전히 죽기선까지는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동양고속 가져가고 아침에 하도 바쁘다 보니까 벡터를 놓쳤는데요. 좀 아쉬웠어요. 엔젯은 보유를 했으니까 가져갈 것이고 아이로보틱스는 좀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신경을 쓴 종목이라 아마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종목 보유를 하고 갑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20,000원이란 참여비를 내고 2시간 동안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한 동안에 참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생되는 수익은 정말 크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따라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에요.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